파란 리본 TV입니다.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코너입니다. 오늘은 84번째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유가 뭘고 대책은 뭘까, 이런 부분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고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첫 번째, 아이의 문제라고 속단하지 말라, 아이의 문제라고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등교 거부하는 아이로 인한 문제, 이 싸가지 코칭을 요청해 오는 많은 부모들의 공통된 하소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등교 거부해요. 학교 안 가겠대요. 이런 이야기들, 숱하게 듣는 이야기들이죠.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 교권 추락의 문제까지도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 채널의 구독자 한 분께서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부분을 좀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등교 거부하는 아이 그 이유가 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고요. 등교 거부라는 문제가 등장이 됐을 때 그게 무조건 아이 문제이거나 혹은 학교 문제라고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다룰 때는 세 가지 영역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의 문제인지, 두 번째 과정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이거를 세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사람, 과정,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고, 또 각각의 문제를 이렇게 포르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몇 퍼센트, 뭐 과정이 몇 퍼센트, 상황이 몇 퍼센트인지, 그 문제의 주 요인이 어느 요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아이가 학교를 안 간다 그러면 이건 아이 문제다 혹은 학교 문제다 쉽게 속단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교 거부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의 문제라고 혹은 학교 문제라고 속단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 영역 전체가 하향 평준화 되었다는 것도 살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아이도 부모 세대의 아이가 아니고요. 교사도 부모 세대의 교사가 아니고요. 학교도 부모 세대의 학교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물리적인, 외형적인 요소들은 모든 게 다 좋아졌죠. 학급 인원수도 줄어들었고, 학교는 냉난방이 작동되고 있고, 전자칠판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교육 환경은, 물리적 환경은 정말 좋아졌지만, 인간적인 환경이나 어떤 그 관계적인 환경 자체는 터무니없이 낮아진 것도 일단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인간적인 부분들에서는 각박해지고 이기적이 되었고 냉소적이 된, 이것도 하향 평준화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또한 동시에 교사의 권위도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것도 하향 평준화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제 막내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안양에서 살고 있다가 서울 강석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사를 갔으니까 아이도 자연히 전학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학을 한 이후에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을 워낙 잘하고 관계도 잘 맺고 어디 가도 명랑쾌활한 아이라서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소화불량에 걸리고 뭐 생리불순이라는 어떤 정말 신체화 증상까지, 또 얼굴을 딱 보면 막 수색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의기도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쭉 물어보았더니 학교 생활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담임교사와의 어떤 관계, 그 담임교사의 어떤 이야기들, 아이 과정을 들어보니 우리가 일반의 입장에서 봐도 상식 불가의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다시 이사를 나온 건 아닌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몇 개월 뒤에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의왕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아이는 또 등달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또 전학을 하게 되었죠. 다시 전학을 한 다른 학교, 새 학교, 이 지역의 학교에서 아이의 신체와 정상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 학교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즉 상황은 학교나 교사의 문제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이가 정말 적응력이 높았다면 그런 상황일지라도 해결을 하고 직면에서 넘어설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이가 이전까지는 학교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하지 않았던 아이였고, 또 이전에 교사들하고 연결을 하고 얘기를 해봐도 아이는 학교 적응력이 워낙 높고 친화력이 좋아서 학교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했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랬던 아이가 이전의 학교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신체와 증상까지 나왔을 정도라면 이것을 아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소유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펄슨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등교 거부 현상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이의 문제다, 학교의 문제다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십시오. 문제의 3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죠. 물론 아이 개인의 문제라면 이제 꾸중하고 직면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겠고, 또 학교의 문제라면 상황의 문제니까 맹모 삼천이라도 감행할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속단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등교 거부라는 어떤 문제의 소유자는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문제의 소유자이지만 아이가 문제의 소유자이나 이 문제를 가족 공동의 문제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공동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가족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통해서 아까 세 영역을 구분하고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갈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가 직면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가족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응집력이 얼마나 큰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이래서 내 편이구나, 가족이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래서 가족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필요성까지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또한 공동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가게 될 때 아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냉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나씩 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해결해 가면 되는 거구나, 문제에 대한 어떤 타이밍과 방법론의 순차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행위의 이면에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교 거부라는 외형적 문제, 외현적 문제는 등교 거부, 누가 봐도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면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외부 환경의 문제인지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구분을 해서 표현된 행위, 등교 구분하는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그 이면의 마음까지 다루게 되는, 그럴 때 부모와 자식은 좀 더 깊이 결속되게 되겠고 아이도 이 마음의 심리적 내성, 마음의 크기가 좀 더 커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직면하는 그런 어른으로서 자라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팁을 얻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교 거부하는 아이, 어떻게 첫 번째 순서로 아이의 문제라거나 학교의 문제라고 속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 너무 빨리 속단하고 너무 빨리 해결해 주려고 덤비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부터 드렸습니다.